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교량으로 잇는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11개 구간 가운데 일부 구간은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41만여 명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을 놓고 빚어진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의 기싸움이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권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 연금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전남에서 22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했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하반기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8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283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업무가 해마다 늘고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명예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 교권 사건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공무원 연금에 좀 나라가 이제 손을 댄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명퇴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마음대로 명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 상반기에 지출하고 남은 명예퇴직 수당은 2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10분의 1인 30명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명예퇴직 수용 인원을 1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 수당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수용할. 때 아닌 명퇴 경쟁 속에 근속 경력을 우선한다는 규정 때문에 건강상 등의 이유로 명퇴가 불가피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41만여 명의 대상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 지역 10만 2천여 명, 전남은 30만 9천여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최대값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만 원, 부부 가구는 32만 원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번 달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경우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어제 민선 6기 첫 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고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간의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을 놓고 발생한 광주시와 시의회 간의 기싸움이 다음 주 초쯤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개편안 일부를 수정하도록 시에 제안하고 상호 조율을 거친 뒤 다음 주 초쯤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개편안에는 사회통합단과 참여혁신단을 하나로 합치고 사회적 경제사업단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과 감사관실을 부시장이 아닌 시장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시와 의회 사이의 조율을 거쳐 통과될 경우 곧바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헌 회장의 사망 원인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송치제 주변을 수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됐는데 시신 발견 당시에 엉성했던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사인은 여러 가지를 규명하였지만 현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게.
유병헌 회장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살아있을 때의 이동 경로와 사망 원인 파악은 경찰에 몫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회장이 별장에서 들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과 스쿠알렌병, 육포 등을 찾아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식 탐색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유 회장의 조력자들이 대부분 도피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도 경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 점점 답답해지면서 추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사건도 역시 어떤 법의학적 현장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변사체가 유 회장인지 모르고 있었던 데 이어 경찰은 유 회장의 목뼈 일부와 지팡이를 잃어버렸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신을 옮기면서 목뼈 3개를 현장에 빠뜨렸는데 이 가운데 2개는 나중에 수습했지만 하나는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지팡이도 경찰관이 찾아서 들고 가기까지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순찰차에 타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나기입니다. 청해진에 온 임직원들에 대한 오늘 세월호 재판에서 검찰이 유병헌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한식 청해진에 온 대표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 유병헌 회장과 관련된 게 있다며 유 회장의 사망에 따른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고 이에 검찰은 당연히 공소 사실을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세월호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한식 대표와 함께 유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었는데 유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유지될 경우 청해진에 온 임직원들이 책임을 유 회장에게 떠넘길 수도 있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방화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심 2부가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81살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병원 CCTV에 찍힌 영상과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CCTV 속 환자가 김 씨인지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이 김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CTV 속 환자가 김 씨가 맞다는 사실은 병원 관계자와 가족에게 확인했고 김 씨 신체 촬영은 동의를 구했다고 맞섰습니다. 장성 군수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전 군수 부인과 선거 브로커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심 2부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 군수 부인 62살 김모 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된 51살 손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600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속옷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붕괴의 조짐을 보였던 광주의 한 아파트가 2달 전에 자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기둥이 부서지면서 안전점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난 아파트 지하 기둥에 보강용 기둥을 설치하는 임시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저층에서 바닥 처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당장 붕괴가 걱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머지 7개 정도의 보강 공사를 추가로 합니다. 추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안전 조치를 완전 마무리해놓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할 겁니다. 부실 시공이나 집안 침하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정밀 안전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민 8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차려진 임시 대피소 생활을 당분간 이어가야 합니다. 나가도 불안하고 집에 가 있어도 불안하고 여기 있으니 우라통 터져서 좀 미치겠어. 답답했어.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안전진단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됐지만 2달 만에 지하 기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전문가가 육안으로만 보고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게 열화가 빠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화가 많이 됐어요. 물론 33년이 지났지만. 근데 그것을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광주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이렇게 눈으로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1,10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2014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와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역과 송정역에서 판매되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30에서 50%까지 싼 가격에 판매되고 비엔날레 개막 전인 9월 4일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8명 모집에 118명이 지원해 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작년 2.88대 1에 비하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수시 모집 경쟁률도 6.2대 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대학은 다음 달 중순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로 진학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국의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전공과 진학 상담, 진로 체험과 학과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특강도 진행합니다.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교량의 마지막 상판이 어제 연결됐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을 11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인데 일부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중기가 4개의 줄에 상판을 매달아 다리 높이까지 끌어올립니다. 마지막 상판이 연결되면서 공사가 시작된 지 만 10년 만에 여수 돌산과 화태도가 다리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총 연장 길이만 4km, 해상 교량만 1.3km 규모이고 양 주탑 사이의 길이는 500m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깁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1% 수준. 케이블의 장력 조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9월 된 정도의 포장을 아무리 지면은 내년 연말 개통에는 아주 수월하게. 화태도 주민들은 다리가 완공될 내년 말부터 여객선이나 어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돌산 화태 연도교를 시작으로 개도와 백야도, 화양과 적금을 거쳐 고흥 영남까지 이어지는 43km에 이르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개가 모두 완공되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지역의 이동 시간을 줄여 물류 수송비가 줄어들고 남해안 섬 관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도 백야 구간 등 아직도 일부 구간은 기본 설계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초 계획한 2020년까지 전 구간 개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지역은 좀 아직까지 이 착공에 이르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리그 경험이 있는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자완 정통파 투수인 저스틴 토마스와 계약금 없이 연봉 16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리그에서 활약했던 저스틴 토마스는 140km 후반대 최고 구속을 자랑하며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광주 지하철역을 돌며 스탬프를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송정리역과 남광주역 등 10개 지정역 고객 안내센터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선착순 800명에게 공책 등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지하철을 이용한 고객은 금남로 4가역에서 열리는 곤충 파충류와 희귀동물 체험전 입장료를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놀이 카드 이용자를 위한 여름방학 할인 이벤트가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문화놀이 카드 이용자들은 공연과 영화, 여행 등의 문화 여가 생활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할인 이벤트 가맹점은 문화놀이 카드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광주광역시 문화카드 이용률은 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광주와 나주, 곡성, 구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내일 모두 33도까지 올라서겠고요.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구름만 조금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광주 24도, 화순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31도, 광주와 화순, 구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